안녕하십니까 여러분. 58회 고사성어 권토중래 시간입니다. 우리가요 세력을 한번 좀 패했다가 다시 그 세력을 회복해서 다시 쳐들어오는 경우를 비유하는 말을 고사성어에서 찾아보면요 권토중래만큼 합당한 말도 없죠.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황후 장군에게서 생긴 말입니다. 24살의 군웅 할거에 영웅 호걸로 뛰어들어서 자그마치 7년 만에 천하를 제패하고 난 후에야 다시 황후 장군한테 패하고 쓰러진 그런 황후 장군을 옆에서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황후 장군을 뭐라고 했을까요? 세력을 좀 보존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게 어떠냐, 이런 충고를 했을 때 황후 장군은 그 모든 걸 물리치고 자결을 선택을 하죠. 이곳을 지나간, 즉 자결했던 곳을 지나가는 데 있어 두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옛날 당말에 천재 시인 하면 우리가 누구를 떠올리죠? 두부와 이백을 떠올리죠. 이 두부가 대두라고 한다고 하면 소두로 불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두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목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읊은 시로서 권토중래라는 말은 아주 유명한 말이 됐죠. 세력을 한번 잃어버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전투에서 패했다가 다시 기운을 회복해서 쳐들어오는 경우를 권토중래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화에서 보면요 톰과 제리 같은 경우 그 양탄자 위를 달릴 때 양탄자가 어떻게 되죠? 막 돌돌돌돌 말리는 거를 볼 수 있죠. 뭔가 속력이나 기세를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죠. 바로 이 땅을 거듭 말아서 그 힘으로 쳐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그 기세 회복, 이럴 때 쓰는 말이 권토중래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떤 일에 대해서 한번 패했나요? 다시 권토중래 하는 마음으로 일어서는 건 어떨까요? 그런 의미에서 낮자 공부 한번 해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우리가요 이자를 알려면 사실은 이 부수, 요걸 너무나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요 엄격히 따지면 말권, 구부릴권이라는 자입니다. 손을 만다든가 아니면 어떤 것을 구부린다든가 할 때 쓰는 구부릴 권이라는 자고요. 이거는 병부절이라는 뜻으로, 병부절이라는 건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무릎마디라고 그래서 우리 관절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글자를 합쳐보면 어떤 뜻이 되냐면 관절이 있는 오금을 구부리는 데서 말다라는 뜻이 됐고요. 옛날에 대 쪽이나 또는 나무 쪽을 둘둘둘 말아서 뭐가 됐죠? 책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대조각을 엮어 만든 책을 말아 놓았다는 데서 책이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첫 뜻은 말다라는 뜻이었고요. 후에는 책, 권 이런 뜻으로 쓰였죠. 우리가 이 응용 단어를 보니까 권두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책의 머릿말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책을 피면요 폈던 책을 처음 보기 위해서 첫머리에 써놓은 글귀, 이것을 권두원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아주 그 두루마리라는 어떤 그 표구 방식이나 어떤 책을 그림 같은 걸 보관하는 방식을 우리는 권축이라고 합니다. 이때 축은 그 권과 합쳐져서 두루마리라는 뜻을 더 강조하는 게 되겠죠. 우리가 이런 거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뭐냐면요. 두루마기가 아니라 두루마리입니다. 이 두루마리라는 건 뭐냐면 그림이나 글씨를 표구해서 둘둘둘 말아가지고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옛날 책을요, 요즘 시선으로 이렇게 종이 피듯 또는 책 피듯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전부 대나무나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거기다 글씨를 쓰고 새끼줄 같은 것으로 엮어서 둘둘둘둘 말았지요. 이것이 책권, 그 의미의 첫 출발이고요. 이것을 묶은 다음에 거기에 봉인을 해서 칼로 자른다고 해서 문서권자는 저 구부릴 권자 밑에 칼도입니다. 아주 쉬워요. 즉 칼로 문서를 잘라내야만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만 뭐 그 비밀 보장이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 어떻게 하든 책을 보려고 그러면 책을 묶은 곳에 진흙을 붙여서 그걸 굳히고 거기에 도장을 찍어 놓으면 이 진흙이 깨졌느냐 안 깨졌느냐에 따라 이 책을 펴봤느냐 안 펴봤느냐라고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문서권자의 출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비밀은 지키고 싶은 거죠. 하지만 아름다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고요? 선한 거,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죠. 모든 글과 모든 문학과 모든 예술의 정점은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은 행복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글자가 나올까요? 권토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흑토자가 나오겠죠. 같이 한번 볼까요? 이 흑토자의 의미는 이렇게 땅 위에 나무가 있고요. 그 나무에 어떠한 싹이 나는, 즉 싹이 움터날 수 있는 밑 기반이 있는 곳이 뭐냐? 흙이다 해서 흑토자가 된 겁니다. 엄격히 따지면 날생자하고 아주 비슷하죠. 날생자는 여 위에 가지가 더 분화되고 잎사귀가 더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흑토는 나무에 싹이 날 수 있는 밑부분을 강조해서 흑토다 이렇게 된 거죠. 초목의 싹이 땅 위로 터오르는 모양을 본따 가지고서 흙 또는 뿌리 이런 뜻도 있죠. 우리가 봄만 되면 중국에서 황사 또는 토사가 밀려온다고 그러죠. 이 토사라는 것은 흙과 모래라는 겁니다. 토사바람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 토속적이다 할 때 토속은 그 지방 특유한 풍속을 이야기하겠죠. 이때 이 속될 속자는 너무나도 재밌는 게 풍속속이라고도 하는데, 골짜기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골짜기마다의 특유한 습관이나 내려오는 어떠한 행위 양식이 있는 걸 풍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풍속속이라는 글자가 됐습니다. 지금은 골짜기마다 그 마을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행정 단위별로 마을을 이루고 있죠. 옛날에는 왜 골짜기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골짜기 한 군데에 골고를 통해서 내려오는 물이 있고 그 물줄기를 통해서만 소위 말하면 인위적인 인공수로가 없이 천연적인 그 물을 통해서만 농사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요. 골짜기마다 풍속이 생기기 시작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엄격히 따지면은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지역 특산처럼 이렇게 그 분화된, 소위 말하면 제각각 형태가 유지되고 있는 풍속이 있는 곳, 이것을 우리는 그 도심 사람들이 보면 좀 속되다고 그래서 속될 속이라고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엄격히 따져서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렇죠. 우리가 주장했던 단일 민족의 민족적 긍지였죠. 이 민족적 긍지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슴속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왜냐고요? 우리 반만년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상, 그것은 사고에서 가능하죠. 생각에서 가능합니다. 생각만큼 풍요로운 자산이 없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풍요로운 역사의 자산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글자 한번 보죠. 우리 권토라는 표현 다음에 쓰는 것은 거듭중, 무거울중이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보죠. 우리가 엄격히 따져서 이 글자를 많은 사람들이 무거울중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람이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요. 그 등짐을 지고 있고 아주 무거워서 양손으로 붙잡고 굉장히 힘에 겨워하는 모습을 본땄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걸 들고 가려면 중간중간 한 번씩 쉰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해야 된다고 그래서 거듭중이라는 뜻으로 쓰였죠. 첫 출발은 무거울중, 다음은 거듭중. 거듭하기 위해서는 참 중요한 것만 가능하다 해서 중할중이라고도 하죠. 이 글자의 뜻은 세 가지로 많이 쓰입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는 무거울중, 두 번째는 거듭, 반복하다라는 뜻의 중, 그다음 세 번째는 중요하다, 중할중자, 이렇게 세 가지로 쓰이죠. 우리가 응용 단어를 보니까요, 중요하다 할 때 중요, 매우 귀중하고 종요로움 이런 뜻이죠. 그 다음 중점이, 우리가 어떤 책을 읽고 중점 파악에 유의해야 된다 할 때 중점, 한마디로 중시해야 할 점,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중복하다. 아이고, 너는 그걸 다른 아이들이 한 것을 중복한 거에 불과해. 중복, 그땐 거듭중자가 되겠죠. 이렇게요. 또 하중이 많이 나가 할 때는 무거울 중자로 쓰이겠죠. 이런 것처럼 저 중자의 여러 표현에 주의해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한 글자 낮자는 알아도 단어로 합쳐졌을 때 이게 무슨 뜻으로 쓰였을까? 아주 중요하죠. 권토 중래에서는 거듭, 반복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다음 글자 한번 더 보도록 하지요. 이번 시간의 마지막 글자 같은데요. 어떤 자일까요? 같이 보죠. 이 글자의 어원을 보면 사실은 보리이삭이 열려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보리이삭이 사방에서 펴가지고서 그 높이가 비슷한 모양을 본땄다가 이 보리는 하늘이 내린 거라는 거죠.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야만 싹이 틔어서 추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리라는 뜻으로 쓰였다가, 보리라는 뜻은 나중에 이 밑에 다시 뒤저울치라는 글자, 전역석의 변형 형태가 들어가고, 이것은 다시 뭘로 쓰였냐면, 봄이 오는구나, 그 싹만 틔우면 봄이 오는 걸 알 수 있겠구나 해서 올레자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응용 단어 중에서 내방 그러면 찾아오는 것을 내방이라고 그러죠. 올래 찾을 방자니까요. 방문하다라는 뜻도 쓰이죠. 미래 그러면 아직 오지 않은 앞날을 미래라고 그럽니다. 지금 보니까 권토중래라는 글자는 특별히 어려운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된 고사는요, 굉장히 뜻이 깊습니다. 그러면 고사 알아보기 전에 문법 알아봐야 되겠죠? 문법입니다. 같이 보죠. 권토중래라. 권토, 서술어 목적어입니다. 즉 땅을 말다, 한마디로 말해서 땅을 말아서 이것을 수식해주는 부사어가 되겠죠. 거듭하여 오다, 땅을 말 듯한 기세로 거듭하여 오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한번 패했다가 세력을 회복해 가지고서 다시 쳐들어오는 모양을 이야기한 거죠. 이것은요, 두목의 오강정이라는 시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럼 한번 옛날 이야기 해봐야 되겠죠. 이 만당의 대표적 시인이면서도 두보보다는 조금 못하다고 하는 소두라는 불리는 두목이 읊은 오강정이라는 시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승패병가 불가기요, 포수인지 시남아라, 강동자재 다 호걸이연을, 권토중래 미가지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승패는 병가도 기약할 수 없다. 즉 병법을 하는 모든 전술가들은 그것을 기약할 수 없다. 이길런지 질런지 부끄러움을 안고 참는 이것이 사나이다. 즉 무슨 얘기냐, 한번 패했어도 어떤 그 부끄러움을 참고 다시 그 원대한 포부를 이기려고 하는, 즉 한번 패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뜻을 좌절하는 것이 부끄럽다는 아주 대단한 이야기죠. 강동의 자제는 호걸이 많다. 이 강동은 그렇죠. 황후 장군이 그 강동에서 일어났을 때 기껏 병사 몇 명이냐면 8천의 젊은이들이었어요. 강동 땅 8,000명의 젊은이들이 황후 장군의 그 휘하로 모여들은 나이가 23살입니다. 24살이에요. 24살에 천하를 호령하겠다고 일어서니까 강동에 모여 있었던 자제 8,000명들이 호응을 해서 그 유명한 초나라를 세우고 누구랑 싸워요? 초패 대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인 고조랑 싸우는 현상이 벌어지죠. 천하를 이렇게 분할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세졌습니다. 그 강동 땅에서 했기 때문에 한번 패했지만 강동 땅의 자제는 호걸이 많다. 아직도 뛰어난 인물들이 많다. 그러니 땅을 말아 거듭오면 나중 일을 아무도 알 수 없다 이거야. 초나라가 이길런지 한나라가 이길런지, 이렇게 읊은 것이 누구였냐면 소두라고 불렸던 두목이 오강정을, 여기서 그 오강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강동 땅 앞에 흘러가는 물 이름이에요. 그곳을 지나다가 그 황후 장군이 여기에서 자결을 했거든요. 자결한 그 땅 앞에서 이렇게 시를 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나약한 젊은이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뜻을 접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룰 수 없는 꿈을 가진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이룰 수 없는 꿈조차 갖지 못한 사람이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꿈은 그 사람의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무슨 어떤 희망이 있느냐에 따라 대단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조금 있다가 애인 만날 거야. 여러분, 에너지 팍팍 쏟죠? 나 몇 년 후에 뭐가 될 거야. 그것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오늘 황후라는 역발산 기계세라는 그 유명한 시를 남겼습니다. 힘은, 기운은 어때요? 역발산이라는 건 뭐냐면 힘은 산을 뽑아요. 그리고 기운은 세상을 덮습니다. 이런 시를 읊고 200명도 혼자 상대했던 황후 장군의 힘입니다. 여러분, 병사 200명을 혼자 상대할 만한 사람이 장비 말고 누가 있습니까? 역대 이래로 이 황후 장군밖에 없어요. 이 황후 장군이 천하의 그 큰 뜻을 갖고 일어난 게 불과 24살입니다. 24살에 7년 만에
자결하는 현상까지는 가고 있지만 그 7년 동안에 천하를 양분시킬 수 있는 대단한 호걸이 됩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갖는 것은 아름답고요. 그 꿈을 늘 상기시키는 사람은 의지가 약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나요? 진짜 아름다운 꿈은요, 포기하지 않는 꿈입니다. 진짜 형편없는 꿈은요, 한번 해보고 바로 접어두는 꿈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꿈을 잃지 마십시오. 오늘 황후가 해야에서 한고조 유방과 최후의 접전을 벌이고 나서 바로 오강을 지키던 정장이라는 사람한테 배를 빌려가지고서 가면서 그 정장한테 자기가 타고 있던 오추말을 줍니다. 이 말은 나와 평생을 같이 했다. 전쟁터에서. 그래서 난 이 말만큼은 죽일 수 없으니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이 정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강동 땅이 비록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십만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배를 타고 소인이 모시고 건너가겠습니다. 하니까 황후가 내가 옛날 강동에 8,000명의 젊은이들을 이끌고 이 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향했는데 지금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고서 나 혼자 이 땅을 다시 건너서 그 부형들, 아버지, 엄마, 식구들이 있는 곳으로 내가 갈 수가 없다. 그래 놓고서는 그 스스로 목을 쳐서 죽습니다. 그 상황이 눈에 아릇한 두목은 이런 시를 읊은 겁니다. 뭐라고 읊었느냐면 마지막 구절에 권토중래 미가지라. 땅을 말아서 거듭 기운을 회복해서 오면 승패는 아무도 알 수 없을 터인데, 이런 시를 읊습니다. 여러분, 거듭이 아니라 평생 오뚜기처럼 일어서십시오. 꿈은 중심축이 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중심축이었기 때문에 탁 치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어떤 꿈이든 좋습니다. 예술가가 되든 음악가가 되든 아니면 문학가가 되든 과학자가 되든 운동선수가 되든 어떠한 경우라도 그 꿈을 잃지 마십시오. 그 꿈을 위해서 최대한의 에너지를 발휘하십시오. 그럴 때 권토중래하는 힘이, 다시 일어서는 힘이 꿈 때문에 생깁니다. 지금 말한 제 이야기는 꿈이 아닙니다. 지금 자고 있는 저 학생, 꿈결에 듣나요? 꿈 깨시고요. 꿈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고사성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